안녕하세요.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랜스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할 컨텐츠는 강철부대 3를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이죠. 더 솔저스 SBS에서 출연을 했고 결승전까지 제가 살아남았었는데요. 이번에 강철부대 3 제작진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런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지금 이 강철부대를 좀 보니까 이 출연자들 중에는 아는 분들이 좀 있겠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더 솔저스를 출연했던 홍범석 선사님, 그리고 보이노 대원, 그리고 윌, 이렇게 총 3명은 같이 방송 출연을 했었고요. 다 잘 할 거라는 저는 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UDT 이 대원들이랑은 합동훈련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707 대원들이 UDT 진해로 또 이렇게 가서 같이 합동훈련도 많이 하고 해상 작전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해양 사격도 많이 하고, 해양 사격을 할 때는 부산 앞바다에 가서 실탄을 두고 한 몇천 발씩 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강철부대 3를 보니까 이번 스토리가 이렇게 가족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요. UDU랑 HID, 특전사랑 707, 그리고 미군부대와 UDT.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이렇게 합동훈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가 교류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특전사랑 707이랑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특전사에서 선발돼서 707을 가는 거고, UDU랑 HID는 서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떨어지면 가는 곳이 HID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HID에서 떨어지면 UDU로 가고, 또 UDU에서 떨어지면 HID로 가고, 뭐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우세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 시험 기간이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경찰팀 꽁대에서 떨어지면 해양경찰을 또 지원을 하고, 해양경찰에 떨어지면 또 경찰특 공대를 또 지원하고, 1년에 한 번 기수를 뽑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여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전사도 똑같습니다. 특전사에서 떨어지면은 HID, HID에서 떨어지면 또 특전사. 서로 특수부대라는 거는 크게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자체가 굳이 어디가 좀 낮아서라는 기보다는 그런 시험 기간이 다 되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들 자신감이 어마어마해요. 본인의 부대가 가장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군이 이번에 강철부대 3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각 부대별로 본인들 부대가 가장 전 세계의 최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부대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거만한 거 아닌가 라는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자신이 있구나, 자신감이 있구나 라는 시선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다 대본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뒤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내는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때 가서까지는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HID나 UDU나 다 너무 잘생기신 대원들이 나와서 되게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특전사 여기 나오니까 이정 대위님이 면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없으면 사실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대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번 강철부대 3도 그렇지만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정말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니까 재미도 배가 돼서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UDT에 정말 주목될 부분들이 김경백 상사님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교관 출신이십니다. 실제로 되게 유명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그런 귀추가 좀 주목되고요. 첫 장면이 해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래도 이번에 강철부대 1, 2가 나오면서 특수부대 지원율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방부에서도 홍보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요. 첫 장면이 해상 사격인데요. 해상 사격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해상 사격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해상에서는 정밀 사격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밀 사격할 때는 나의 심장 박동수까지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바람과 너울, 파도 이 모든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밀 사격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기에서 저격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권총으로 우리가 사격을 정밀 사격을 한다. 실제로 여기 장면을 보니까 한 번에 이제 10점을 맞추신 요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격을 좀 보니까 사격의 어떤 자세만 봐도 이분이 사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쏘는 사람이다, 또는 사격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는 이 장면을 보면 알게 됩니다. 사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주어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격하는 손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격할 때는요, 무조건 나의 머슬 메모리에 맞게 매번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복부가 똑같은 행동으로 정밀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번 달라지는 사격을 볼 수 있고, 권총 사격을 잘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첫 번째는 매번 파지법이 똑같고요. 두 번째는 사격이 끝나더라도 눈을 뜨고 있고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급작 격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격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의 심장 박동들도 컨트롤을 해가면서 사격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707에 있을 때는 실제로 사격 경연대회에서는 항상 1등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격 교관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격수를 알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또 미군이 사격하는 걸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쏘지 않는다. 항상 실전이기 때문에 빠르게 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만 봐도 이번 강철부대 3에서는 미군 부대가 오래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거는 게임입니다. 강철부대는 예능입니다. 우리 방송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능입니다. 실전이었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판단하는 건데 아마 우승은 한국군이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음악은 참여격투가 나오네요. 참여격투는 실제 부대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부상도 많고요. 사실 그렇게 필요로 하진 않고 차라리 우린 링이 있습니다. 복싱 링. 707 부대를 가면요, 복싱 링에서 서로가 이제 격투를 해서 서로의 어떤 전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포인트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강철부대, 특수부대, 군인 사랑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랜스 대표 김영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